이제 세포가 지난 시간에 정신 차려. 세포가 생물의 구조적 기본 단위 생명 시스템 일부죠. 일단은 여러분, 동물보다는 뭐를 외워주시는 게 좋다? 식물을 외우세요. 식물을. 왜 식물을 외우는 게 나을까요? 식물이 많아요. 식물이 이제 외워야 되는 게 조금 많으니까, 식물 세포 구조를 먼저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거 육각형으로 안 그릴래요. 사각형으로 그릴래요. 그래서 일단은 하찮지만 그림을 그릴게요. 하찮지만 그림을 그리면, 자, 일단 식물 세포에서 가장 바깥 거, 식물 세포에서 가장 바깥 것은 세포벽. 그래서 얘는 세포 모양 유지하고 보호하는 거 담당. 자, 그 다음에 세포벽 안에. 자, 세포벽 안에 세포벽 안에 막은 막이에요. 그래서 바깥에가 세포벽이고 안에가 세포막이다. 구별이 안 될 때는 바깥에서 안으로 구별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얘는 물질 출입을 조절을 하고 세포 안쪽과 바깥쪽의 환경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부에 있는 거, 이 친구. 여기는 이제 핵, 요거는 핵. 그래서 DNA가 있어서 유전물질이 있어서 이제 생명활동의 중심이다. 자, 그 다음에 요 핵 외에 나머지는 다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했을 것이니 이제 약간 외우는 느낌으로 가자. 일단 핵 근처에 막으로 된 구조물이 이렇게 있는데, 일부는 핵이랑 연결되고 일부는 세포막이랑 연결되는 얘가 뭐지? 소포체. 얘가 소포체. 그래서 소포체의 절반은 어떤 알갱이가 덮여져 있거든요. 자, 이 알갱이 이름이 리보솜. 여기 라이보솜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씨. 자, 여기를 이제 라이보솜. 자, 얘를 이제 라이보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생긴 건데, 이제 보통 분비 및 포장을 담당하는 이 친구가 이제 골지체. 참고로 라이보솜은 소포체에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지금 세포질이 흩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자, 안쪽에 주름이 동전처럼 지어진 걸 뭐라고 한다? 자, 얘를 엽록체. 자, 요건 이제 엽록체. 요거 이제 엽록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주름이 이렇게 케첩 뿌린 느낌으로 이렇게 된 느낌으로 된 친구 있어. 이 친구가 옛날 이름은 미토콘드리아, 지금 이름은 마이토콘드리아. 발음 차이에요. 자꾸 이렇게 미국식으로 쫓아가.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저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서 엄청 큰 친구 있어. 그래서 보통은 저장을 담당하는 이 친구를 뭐라고 하게? 여기를 에코라고 해요. 에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제껴줘야 되는 거는 식물한테만 있는 부분 체크해야 돼. 뭐랑 뭐가 식물에만 있다? 엽록체랑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식물세포에만 이제 존재하는 부분. 그래서 엽록체랑 세포벽 구별해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포 소기관에서 막으로 된 구조가 있고 막으로 쌓여지지 않은 구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막으로 쌓여진 구조에서 막이 두 겹인 친구들이 있어. 그걸 이제 이중막 구조라고 하는데, 이중막으로 된 친구가 일단 첫 번째 핵, 그 다음에 엽록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 마이토콘드리아. 어색하다. 자, 얘네들은 그래서 막 구조에서 이중막이고요. 그 다음에 막이 한 겹인 친구들이 있어요. 자, 막이 한 겹인 친구들은 단일막이라고 하는데, 단일막으로 구성된 친구가 소포체, 그 다음에 골지체. 참고로 소포체랑 골지체 막은 세포막이랑 성분이 거의 비슷하다. 조심하실 거는 그 라이보솜은 조금 조심해야 돼. 라이보솜 같은 경우에는 막으로 쌓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라이보솜은 이제 막으로 쌓여있지 않다. 요거 조금 조심해줘야 돼. 그래서 식물 세포를 외우면 무슨 세포를 외울 수 있게? 동물 세포를 외울 수 있거든. 왜냐면 누구랑 누구만 빼면 되니까. 엽록체랑 세포벽을 빼면 되니까 식물을 외우면 동물을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식물 세포. 그러면 이제 동물 세포 이제 외우는 느낌으로 가요. 가장 바깥에 있는 거
세포막. 세포막. 그 다음에 이 세포막 안쪽에 다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세포질에서 유전물질 부분 있는 부분, 핵. 그 다음에 핵에 걸쳐져 있는 막구조물로 여기에 라이보솜 붙어 있는 거. 자, 이 친구가 소포체. 그 다음에 소포체랑 비슷한 듯한데, 소포체에서 떨어져서 생긴 거. 자, 요거 뭐라고 하게? 여기 골지체. 자, 그 다음에 소포체에도 붙어있고 세포질에도 흩어져 있는 이 친구가 라이보솜. 이거 어쩌다 보니까 핑크를 쓰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엽록체는 없고 대신에 뭐가 있다?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외울 때는 식물부터 외우시면 무슨 세포는 그냥 끝, 동물은 그냥 끝나요. 조심하실 거는 액포는 식물에만 있진 않습니다. 동물에 있기도 하고요. 작거나 있는데 되게 작거나 아니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식물 세포에만 있는 부분은 엽록체랑 세포벽이라고 하셔야 되고, 액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물은 없는 경우가 이제 많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중심력은 어차피 안 배웠을 거니까 요런 정도. 그래서 세포도 요런 세포 소기관이 서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포도 이제 생명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일단 그룹으로 조금 지으면, 얘가 그룹이 조금 되게 잘 지어 있어서 180집 쪽 와봐. 그룹을 잘 지어져서 일단 핵부터 골지체까지 한번 묶어주는 게 좋아요. 핵부터 골지체까지 한번 묶어주는 게 좋은데, 왜냐면 그 핵부터 골지체까지는 뭐와 상관이 있느냐? 단백질 합성과 관련이 있어요. 원래는 앞에서 단백질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래서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몸에서 이제 효소라던가 호르몬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항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구성물질이라던가 이런 걸로 되게 쓰이기 때문에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종류가 되게 많아서 이게 다 먹일 수는 없고 다 합성해서 사용하게 돼. 그래서 이 단백질,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 핵이야. 그래서 핵, 그 다음에 요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라이보솜, 그 다음에 요거를 운반하는 게 소포체, 그 다음에 요거를 내보내는 게 골지체.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는 뭐와 관련된 부분?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요렇게 일단 네 개를 묶어서 가는데, 일단은 핵에서 제일 중요한, 그 단백질 합성에서 어쨌든 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여기에는 DNA, 즉 무슨 물질이 들어있다?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몸에 여러분에 해당하는 여러분에 대한 대부분이 아니지 대부분이야. 모든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어. 그래서 이 핵에서 일어나는 뭐의 중심이라고, 세포에서 일어나는 이제 생명활동의 중심이 이제 핵이고요. 참고로 요 유전물질이 정보는 이제 단백질에 대한,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서 어떻게 기능을 수행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 핵에 있는 정보들을 단백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보솜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라이보솜, 옛날 리보솜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얘는 DNA로부터 DNA 유전 정보를 RNA가 옮겨주면 RNA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라이보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단백질 합성. 됐어? 라이보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 필요 없어. 뭐? 단백질 합성이야. 단백질 합성. 참고로 그 소포체에 붙어 있는 라이보솜들은 그 세포에서 내보내는 단백질들을 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세포질에 흩어져 있는 라이보솜들은 세포에서 사용하는 단백질을 주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고, 어차피 책에 있으니까 살짝 설명하면, 아미노산을 이루는 기본 단위,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게? 아미노산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끼리 연결하는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을 시켜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부분이 라이보솜이야. 여기까지 됐어? 라이보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포체랑 이제 골지체가 되는데, 소포체랑 골지체는 약간 우리 교수님도 그래서 비닐봉지처럼 생각해 라고 했거든. 막이야. 막으로 쌓여져 있는데, 소포체는 내부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골지체는 내부가 다 분리가 되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소포체는 저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가 있고 붙어있지 않은 소포체가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 소포체 역할은 이제 라이보솜이 만든 단백질을 이제 받아서 단백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단백질을 이제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보솜이 안 붙어 있는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지질을 합성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단백질 운반이에요. 단백질 운반.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소포체에서 보내면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이 소포체가 막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 자기 막으로 싸서 골지체에 보내. 이제 이거 그림 한번 볼게. 막으로 싸서 보내. 그러면 골지체에서 이 단백질을 분비하기 위한 준비를 포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단백질 분비. 그래서 단백질을 하나하나 자기 막으로 포장을 시켜서 결국은 어디로 내보낸다?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잘 알겠니? 그러니까 C는 여기서 키워드, 핵은 유전물질, 라이보솜 단백질 합성, 소포체는 단백질 운반, 골지체는 단백질 분비, 그 다음에 어디로? 세포 밖. 요거는 어렵진 않지. 요 순서야. 그래서 거기 확대경 그림 잠깐만 볼게요. 확대경 그림 잠깐만 보시면, 자림 밥 먹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살짝 그림 있어서 확대 잠깐만 하면,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책 있는 그림이긴 해. 우차, 여기 지금 이제 책에 있는 이제 그림인데, 지금 요게 핵이지? 핵에 있고, 지금 여기서 핵에 있는 정보대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 그러면 소포체에서 모아서, 소포체 주머니로 단백질 싸서 어디로 보내? 골지체로 보내. 근데 이 막이랑 요 막이랑 구조물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단백질 받아서 골지체에서 또 자기의 그 막으로 싸서 만든 요 조그만 주머니는 소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세포막 쪽으로 보내면 이 주머니는 소낭은 세포막이랑 합체되고 여기 안에 있는 단백질은 어디로? 바깥으로 분비. 이 순서야. 그래서 얘는 순서 꼭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순서 좀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는 뭐에 관한 거? 단백질 합성. 됐어? 그렇게 이제 네 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개. 자, 엽록체랑 마이토콘드리아 묶을게요. 자, 엽록체랑 마이토콘드리아 묶으면, 마이토콘드리아 진짜 어색하다. 마이토콘드리아 뭐야? 자, 걔네들은 쓸게. 걔네들은 에너지 전환과 관한 부분이야. 자, 에너지 전환. 자, 여러분,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 어떻게 구별하면 되게?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가 흑백이면 고르게 구별하면 돼. 일단, 누가 살짝 크게? 엽록체가 살짝 커요. 진짜예요. 엽록체가 살짝 커요. 엽록체가 살짝 크고, 뭐야,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에이씨. 마음의 눈으로 막 착한 사람 눈에는 보여. 알지? 난 안 내릴 거예요. 내리면 엽록체는 안쪽이 동전 쌓이듯이 주름이 져 있으면 엽록체야. 동전이 쌓여 있는 느낌. 이렇게 동전. 대학 때 그렇게 가르치셨어.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안이 겨자 소스 뿌린 것처럼 주름 져 있으면 마이토콘드리아. 알지? 그러니까 핫도그에 케첩 뿌린 느낌이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면 돼. 다시 구별해야 돼. 첫 번째, 일단 살짝 누가 더 크다? 엽록체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가 조금 더 작고, 그 다음에 얘를 찾으면 되지. 안쪽 이런 식으로 주름 져져 있으면 마이토콘드리아야.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엽록체. 자, 엽록체는 일단 첫 번째 어디에만 있다? 온리 식물세포. 근데 조심할 건 동물세포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뭘 한다? 광합성을 한다는 거지. 자, 광합성 재료 두 개. 이산화탄소랑 물.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 포도당이랑 산소. 자, 포도당이랑 산소.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 함께 무슨 에너지가 들어가지요? 빛에너지가 들어가요. 이 빛에너지가 포도당이 무슨 에너지로 저장?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다시 엽록체에서 에너지 전환은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저장되는 거다?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는 거야. 그래서 엽록체에서는 이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 세포 호흡이고, 이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기물을 분해를 해서,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이때 유기물을 비료해서 분해를 해서 그 생명활동에 이제 필요한 이제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는 게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에서 제일 좋아하는 유기물이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산화를 시켜요. 산소랑 반응을 시켜서 지금 이산화탄소랑 이제 뭐가 생기냐면 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포도당이 가지는 화학 에너지를 ATP를 써야 되나? 그래도 있으니까 쓰는 게 낫겠다. 얘를 지금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환을 하는데, 참.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키도 크시고 체온 조절도 하시고 말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그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에너지 저장 물질을 우리 ATP라고 하거든. 그래서 일단 그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기도 해. 요거는 생물 원파트이기는 한데, ATP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ATP는 그냥 우리 몸에서 돈처럼 쓰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거든.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수표라고 생각하면 얘는 10,000원짜리 지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 10만원짜리 한 3만원 낱장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근육 운동하면 10,000원 쓰고 공부하면 10,000원 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해. 그래서 요걸로 여러분 생장도 하고 어쨌든 간에 생각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시험 때 그런 경험 해봐. 공부 진짜 열심히 하잖아? 배가 고프다. 그래서 선생님이 과식하면 무리를 풀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그때는 생물을 풀어요. 그러면 당이 뚝뚝 떨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과식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마음에 안 들면 과식을 하시면 그걸 하십시오. 수학을 푸세요. 안 풀리면 수학 안 되려나? 그건 내 알바. 그렇게 차이가 있어. 그래서 생명의 피도 그래서 ATP 요렇게 이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크게. 그럼 몇 개 끝났어? 6개 끝났지? 자, 그 다음에 액포, 세포막, 세포벽은 살짝 책으로 보면 액포의 핵심은 저장입니다. 다시 액포의 핵심은 뭐다? 저장만 체크해. 그래서 주로 물 저장하고 있고 색소, 노폐물 저장하는데, 예를 들면 단풍이 들었다. 그러면 액포가 터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원래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 때문에 녹색인데, 예를 들면 단풍이 들어? 그럼 액포에 있는 노란색 세포가 착 퍼지면 잎이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진짠데. 그래서 색소, 노폐물. 그래서 이게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식물이 오줌 싸니? 식물 오줌 안 싸요. 그래서 지금 난 봤다. 식물 오줌 안 싸잖아. 그래서 식물은 그러니까 사람은 오줌을 싸지만 식물은 오줌을 안 싸지. 그 오줌에 해당하는 걸 어디에 저장한다? 액포에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계속 가지고 있다고 뭐예요? 그냥 커지는 거죠, 뭐. 터져요? 근데 식물도 어차피 증산작용 하니까. 근데 식물처럼, 예를 들면 증산작용 수증기로 날리는데, 너네 오줌을 이렇게 수증기로 보내진 않잖아. 아니, 근데 여러분 오줌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땀이랑 오줌이랑 성분이 똑같다고요. 네. 드세요. 괜찮아요. 여기 맛있어서 먹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벽을 먼저 할게. 자, 그래서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는 세포벽인데, 핵심은 이건 좀 질겨요. 셀룰로스라고 하는 탄수화물, 다당류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세포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 세포벽에 요거 하나는 쓰자. 세포벽은 전투가성막이야. 왜? 세포벽은 전투가성막이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철사 같은 걸로 얽혀있는 느낌인데 철사 사이의 틈이 되게 넓어. 그래서 모든 물질이 통과할 수 있는 막이야. 그래서 셀룰로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셀룰로스로 되어 있고 얘는 그냥 한꺼번에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 세포막은 왜 따로 빼냐? 이 다음에 할 게 다 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포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일단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말랑말랑한 막을 이제 세포막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의 가장 큰 역할은 이제 세포 안과 이제 밖을 뭐 하는 역할, 분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포막이 없으면 우리가 이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일단 그게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가 이제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데 어차피 뒤에서 하겠지만 물질 출입을 조절할 때 들어보낼 물질이랑 내보내는 물질의 종류나 형태나 전하량에 따라서 물질을 들어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통과시키는 정도가 다른 거를 이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에 따라서 이제 물질 출입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 주인공이 바로 그래서 누구다? 세포막이야. 그 다음 주인공이 그래서 바로 세포막이야. 얘는 끈기 그러니까 쭉 그냥 갈게. 자, 그래서 세포막의 성분 잠깐 보시면 자, 일단 세포막. 자, 그래서 세포막 어제 번호 붙이고 그냥 갈게.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는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인지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백질. 비율로 쳤을 때 비율은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50%, 얘가 50%가 있는데 참고로 인지질은 처음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 지방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살찌는 지방은 중성지방. 맛있죠? 여러분 고기 맛이 기름 맛인 거 알아? 고기는 기름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마블링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중성지방이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3개거든. 그래서 혹시 너네 이거 기억 안 나? 중학교 때 지방산 2개랑 이렇게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거 있었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글리세롤의 지방산 3개인데 요 지방산 하나가 인산기로 바뀌어가지고 인산기로 바뀌어서 요따구 생긴 거를 뭐라고 하냐? 요걸 인지질이라 그래. 인지질. 그래서 기억해 생겼죠? 대충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지질이 있으면 여기를 무슨 부분이라냐? 머리라 그래. 진짜 머리야.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 그러게? 여기를 이제 꼬리 부분이라 그래. 그래서 그 인지질의 인자가 그 원소교의 피 있지. 인산기의 인이라서 인지질이야. 그래서 거기 지금 인산기가 있어서 이온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실 거는 이 머리 부분은 물이랑 친해요. 무슨 성? 친수성입니다. 머리 부분은 물이랑 친해요. 그래서 친수성이에요. 얘는 친수성이고 그 다음에 지금 꼬리는 지방산. 그래서 기름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물이랑 소원에 친하지 않아. 무슨 성이라고 하게? 소수성이라고 그래. 근데 문제는 이게 세포 안팎에 물이 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바깥에 꼬리가 안쪽에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세포막에서 정성에다가 그리겠습니다. 자, 세포막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수성 부분은 바깥에, 그 다음에 소수성 부분은 안쪽에. 나는 귀여운 것 같아요. 됐어? 나는 귀엽지 않아?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세포막은 기본적으로 인지질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해요. 됐어? 인지질 이중층. 그래서 친수성 머리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유는 세포 안팎에 뭐가 많아서, 물이 많아서 이렇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은 단백질도 단백질이지만 무슨 단백질이라고도 하냐면 막단백질이라고도 하거든요. 어쨌든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안쪽에 완전 파묻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이렇게 이제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게 붙어있게 하고요. 등등등등. 그래서 지금 이런 친구들이 지금 단백질인데, 막단백질인데,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 막단백질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움직일 수 있어요. 막단백질 위치는 이제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인지지 이중증 자체가 얘가 유동성이 있어요.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말장난 좀 있지. 유동성이 있다가 무슨 말이에요? 유동성 자체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인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얘가 이제 유동성이 있어서 이 막단백질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어쨌든 단백질 50%, 그 다음에 인지질 50%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의 몸은 지방을 잘 통과시킬까? 물을 잘 통과시킬까? 물? 지방? 찍어. 지방, 물. 지방. 생각 없어? 여러분 몸이 물을 잘 흡수하면 여러분 목욕할 때 큰일 나요. 이해가셨어요? 목욕 큰일 나요. 목욕할 때 어떻게 돼서 몸이? 물을 쫙 흡수하는 거지. 목욕할 때 큰일 나요. 일단 우리 몸은 지금 세포막에 지질이 많기 때문에 지질을 잘 통과시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물은 안 들어가지만 바세린은 들어가잖아. 바세린이 무슨 성분이니? 기름 성분이지. 연고도 잘 생각해봐. 연고가 물 성분이야, 기름 성분이야? 물 성분이 아니라 기름 성분이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포막은 지질 성분을 더 잘 통과시켜요. 이해 가셨나요? 지질 성분 되게 잘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요 틈 사이로 통과할 수도 있어요. 저게 이제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은 왜 있느냐? 제가 이제 단백질 모양을 조금 다르게 그릴게요. 단백질 모양을 조금 다르게 그리면 요렇게 그려볼까? 그래서 단백질 이렇게 이제 있어.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이렇게 벌어지면 틈이 넓어지지. 그럼 요 사이로 뭐가 통과할 수 있게? 물질이 통과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막은 지질 성분을 잘 통과시키지만 보통 이 막단백질이 이제 물질의 수송을 담당하기도 하거든. 큰 친구들은 요리로 통과하게 돼.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물질의 종류나 크기나 아니면 전하량에 따라서 통과를 할 수도 있고 통과를 못할 수도 있어. 그걸 우리가 무슨 특징이라고 한다? 체크해. 요거를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해. 됐니?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해서 결국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이제 출입을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특징을 이용해서 세포막은 뭐를 조절한다?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인지질 이중증을 잘 투과하는 물질 동그라미 1번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했다. 지질이야 지방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성 물질? 당연히 지용성 물질이겠지. 어디에 잘 녹는 물질? 지방이랑 잘 섞이는 물질. 그런 애들 통과하고 그 다음에 분자의 크기가 작은 친구들은 인지질 이중증을 잘 통과를 해요. 기체들 같은 거. 이건 뒤에 한번 더 설명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인지질 이중증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거. 예를 들면 분자가 조금 크거나 그 다음에 물에 잘 섞이거나 전하를 띠는 친구들은 인지질 이중증을 통과할 수 없어서 결국은 어디로 통과한다? 막단백질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세포래 물질의 종류나 크기나 뭐 특징에 따라서 이제 세포막이 잘 통과하는 물질이 있고 못 통과하는 물질인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참고로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의 운반의 통과를 담당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여기서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내 세포인지 아닌지도 구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고 졸려. 자, 그래서 결국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인데 자, 세포막을 통한 이제 물질 이동인데 여기 통과해서 배우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더 있어요. 한 4종류 정도 더 있어요. 4종류 정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건 2가지만 다룹니다. 뭐랑 뭐? 확산이랑 산수예요.
그 뭐 내포작용, 외포작용도 있고 쭉쭉쭉쭉쭉쭉 있는데 일단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은 두 종류를 배워요. 확산이랑 일단은 삼투 두 가지를 배우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이거는 살짝 쓰고 갑시다. 얘네들은 뭐를 소비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소모하진 않아요. 에너지를 소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를 안 하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거는 일단은 먼저 알고 갈게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확산인데, 자, 확산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방귀 끼면 돼. 방귀 끼면 냄새 퍼지지. 확산이야. 그래서 확산은 결국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제 분자 혹은 용질이 퍼져나가는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확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분자 용질. 그러니까 뭐 아까 방귀 끼면 기체 퍼지는 거, 그 다음에 냉면에 식초 넣으면 식초 퍼지는 거, 그 다음에 꽃향기가 퍼지는 거 등등등 뭐 퍼진다. 요게 확산.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확산은 뭐를 사용하지 않는다? 에너지 소비가 없어요.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그래서 확산의 종류를 따지면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단순 확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촉진 확산이야.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 단순 확산, 촉진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실은 이게 앞전에서 다 한 거야. 단순 확산은 어디를 통한 확산이냐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다. 인지 이중증.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확산이 단순 확산이야. 그러면 촉진 확산은 뭐를 통한 확산이냐면 막단백질을 이용한 확산이 촉진 확산이에요. 막단백질을 우리가 요 단백질을 통로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통로 단백질이 열려야 일어나는 확산이 이제 촉진 확산이야. 그럼 질문 뭐가 빠르게? 말의 이름이 있어. 말의 이름이 있대. 말의 뜻 아니 무슨 소리야? 말의 자, 어느 게 빠른 느낌이야? 단순히 빠르냐, 촉진이 빠르냐? 촉진. 요게 빨라요. 얘가 빨라. 촉진시키는 거니까 보통 얘가 빨라. 얘가 조금 빨라. 얘가 조금 빠르고, 단순 확산은 조금 느려.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친구들이 통과할까? 크기가 작은 잠깐만 크기가 작은 체크할게요. 기체 분자. 그래서 기체 꼭 외우세요. 기체. 자, 그 다음에 무슨 성 물질? 지용성 물질. 지용성 물질은 지방에 녹는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거야. 크기가 작은 기체거나 이제 지용성 물질 같은 거 지방에 녹는 친구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누구랑 누구 외우셔야 된다. 산소랑 이산화탄소 외우셔야 돼요. 산소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곳이 어디지? 폐지. 그래서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거 기체니까. 그래서 거기 허파과리 들어갔어? 나 이렇게 한국어식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에 그래서 마찰력 얘기 옛날에 안 했나? 예전에 그래서 마찰력을 한국어로 고치고 싶어가지고 대학 때 살짝 나왔었거든. 마찰력 한국어로 뭐라고 하게? 슬리밈이에요, 슬리밈. 슬리밈이 뭡니까? 어쨌든 폐포. 그 다음에 이제 지용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같은 거. 지방산, 글리세롤. 그래서 여러분 연고 같은 거 있죠? 연고는 지방 성분이 많기 때문에 되게 잘 일어나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기체분자 같은. 그러면 이제 촉진 확산은 뭐냐? 촉진 확산은 크기가 큰 분자라고 하면 안 돼요. 크기가 근데 거의 큰 분자라고 나온 건 아니지? 크기가 조금 큰 분자. 크기가 조금 이제 큰 분자들은 촉진 확산. 왜냐면 이게 요렇게 닫혀 있다가 열리면 여기 틈 사이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조금 큰데 조심할 거는 지용성 물질은 안 돼. 무슨 성 물질? 수용성 물질. 수용성 물질. 그 다음에 뭐를 띠는 입자. 수용성 물질 물은 그 전하를 띠는 물질을 되게 잘 녹이거든요.
전하를 띠는 물질.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온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나오는 게 크기가 조금 큰 분자의 예시로 잘 나오는 게 체크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포도당 아미노산 나오면 무조건 막단백질이야. 포도당 아미노산은 되는데 뭐는 안 돼. 단백질이랑 녹말은 안 돼. 단백질 녹말은 너무 커. 단백질이랑 녹말 너무 커서 흡수 못 하거든요. 저 찢어져요. 저거 되게 찢어지고,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 요런 거. 그래서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나트륨 통로가 있고 칼륨 이온 통로하는 거, 이제 칼륨 통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특히 이온 종류 있지? 요거는 무슨 확산인 거 조심해라. 촉진 확산. 그래서 얘가 열려야 돼. 닫혀 있으면 통과 안 돼. 그래서 우리 요 막단백질 통로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닫혀 있으면 안 되고 열려 있는 경우에만. 그래서 이게 약간 그 확산 속도를 조금 비교를 하면, 대신 확산 속도를 조금 비교하면 어쨌든 바깥이랑 안쪽이랑 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그 확산 속도가 빨라지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일정하게 조금씩 빨라지는 거. 자, 얘는 무슨 확산이다? 얘는 단순 확산이에요. 단순 확산 그래프가 저렇게 되는데,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농도차가 크면 훨씬 빨라. 농도차가 크면 훨씬 빠르다가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요거는 촉진 확산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촉진 확산인데, 조심하실 거는 지금 이 파트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 왜 농도차에 따라 차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출입구가 100개인데 100명이면 빨리 들어오겠지. 근데 출입구가 100개인데 1000명이면 어떻게 되겠어? 어쨌든 같은 시간 동안 100명씩만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농도 차이가 클 때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이 경우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든 단백질, 모든 막단백질이 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모든 막단백질이 연결해서 운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막단백질이 운반에 다 참여하기 때문에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촉진 확산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촉진 확산이 빠른 건 맞아. 그래서 기억하실 거, 단순 확산은 지방이나 기체, 그 다음에 막단백질은 크기가 크고 물에 녹는 애, 이제 전하 얘기 나오면 이제 촉진 확산. 그렇게 구별하면 돼. 구별하면 돼. 그래서 잠깐만 얘는 좀 보고 가면은, 예를 들어 거기 195쪽에 3번 잠깐 보자. 자, 요 귀여운 친구. 자, 요게 뭐지? 요게 인지질. 그 다음에 요거는 막단백질. 그 왼쪽 경우는 무슨 확산? 얘는 단순 확산. 오른쪽 친구는, 그렇지, 얘는 그래서 촉진 확산 되는 거야. 거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이니까 어때야 돼? 촉진이 더 빨라야 돼. 그럼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뭐가 단순, 뭐가 촉진? 기억이 촉진, 그 다음에 니은이 단순 확산. 구별할 수 있겠어?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여야 돼. 기체거나 지용성 물질. B 같은 경우는 크기가 조금 크거나 이온이거나 수용성 물질. 그렇게 되겠지. 그럼 보기 보세요. 자, 기억에 모세혈관에서 헛박가리를 이을 필요 없고 이산화탄소 기체라고 나왔잖아. 그럼 누가 돼야 돼? 기체니까. 그 친구는 A여야 돼. 기체니까. 자, 그 다음에 B의 이동 속도는, 이거는 지금 촉진 확산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니은이 틀리고 뭐로 고치세요? 기억이 되겠죠? 기억이 B의 이동 속도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디귿에 조심하실 거는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것 뿐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최대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모든 막단백질들이 운반에 참여하고 이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니까 조심해야 돼. 됐어? 자, 거기 188쪽 쉬고 188쪽 하고 일단 3시 10분에 할게요. 이게 금방 푸니까. 가자. 1번. 자, 핵심 체크 1번에 생명 시스템. 자, 생명 시스템. 자, 2번에 기관. 세포조직 기관 개체. 자, 3번에 핵, 라이보솜, 골지체,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세포막, 세포벽. 못 들린 건가? 너무 싫어. 니 너무 싫어. 자, 간다. 1번. 자, 1번에 OOXO. 자, 1번에 OOXO. 자, 일단 3번에 그래서 세포도 생명 시스템이에요. 개체도 생명 시스템이고. 자, 2번에 조직기관. 자, 그래서 기억은 X, 니은의 O, 2번에 O, 3번에 X. 자, 그래서 1번 고칠게 모양과 기능이 같은 종류의 세포예요. 조직은 같은 세포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의 모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맞고 디귿의 기관은 둘 다 있어요. 동물에만 있는 구성단계는 기관계, 식물에만 있는 구성단계는 조직계. 자, 그 다음에 3번에 동물세포에 없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2개, 엽록체랑 세포벽. 엽록체, 세포벽. 걔는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에 A는 엽록체, B는 핵, C는 소포체에 붙어있는 거랑 세포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라이보솜, 그 다음에 D는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E는 세포막, 그 다음에 밖에 세포벽. 그래서 그렇게 있고, 자, 막으로 둘러싸여지지 않은 거 아까 뭐였죠? 라이보솜이죠? 라이보솜. 오쇼. 자, 오쇼. 자, 6번에 이따 채점하자 너네. 가와나에 해당하는 세포 소기가 가는 A, 나는 D. 그 다음에 7번에 핵 속의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라이보솜에서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으로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합성, 소포체를 거쳐서 골지체로 운반된 후 이제 막으로 쌓여서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그래서 단백질이랑 관한 거를 그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90쪽 가셔서 뭘 하셔자. 자, 이제 삼투. 자, 여기서 이제 삼투인데, 삼투는 여러분 3가지만 기억하면 돼. 삼투는 3가지만 기억하면 돼. 삼투는 3가지 기억하면 돼. 첫 번째는 세포막이 있어야 돼요. 세포막을 경계로 우리가 그래서 세포막처럼 다 통과시키지 않는 막을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전투과성 막이랑은 반대 의미입니다. 자, 세포막. 그 다음에 2번째는 저농도에서 이제 고농도로 자,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 요게 삼투예요.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삼투도 모의 소모는 없습니다. 에너지 소모는 없어요. 삼투도 에너지 소모는 없다. 이거는 그러면 뭐냐? 이것도 일종의 확산의 일종이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칸막이를 막아놓고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10% 설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 설탕물을 줘. 그러면 보통은 여기서 칸막이를 치우면 설탕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얘는 싱거워지고 얘는 달아지면 농도가 똑같아지거든. 이거는 확산이야. 확산인데 지금 삼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사이에 막이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 걸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반투과성 막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구멍보다 크기가 큰 거는 통과를 못 시키고 작은 건 통과를 시키는데 여기서 지금 물은 분자가 입자가 되게 작아. 물은 입자가 되게 작은데 설탕은 입자가 물에 비해 되게 크거든요. 좀 오버야. 오버스럽게 그렸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런 상황인 거지. 원래는 설탕이 이쪽에 많으니까 설탕이 오른쪽으로 가서 다 같이 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꾸로 누가 이동하는 거게? 거꾸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이 이동하면 얘는 물이 들어가서 싱거워지고 얘는 물이 없어지면서 달아지게 된 농도가 같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물 높이가 높아지고 이쪽이 물 높이가 어떻게 됩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그래서 확산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체크하실 게 그래서 물 이동하면 다 삼투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삼투. 물에 이동하면 거의 다 이제 삼투라고 얘기를 이제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목욕할 때 얘기 살짝 했는데 여러분 욕조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손이 어떻게 돼 있어? 쭈글쭈글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농도가 높으세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찌글찌글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안에 농도가 더 높거든. 불는 거야. 물이 불는 거야. 종이가 물었어요. 이렇게 찌글찌글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삼투, 물이동. 그래서 그 보통 그래서 삼투가 보통 이용되는 게 이제 식물이 뿌리털이 있거든. 식물 뿌리털에서 이제 물이 흡수되는 거라던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 소장에서 이제 물 흡수하는 거라던가, 그래서 이제 물 흡수되는 거의 대부분은 다 뭐라고 생각하셔라? 삼투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식물이랑 동물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보통 동물의 경우에는 적혈구가 문제 좀 잘 나오는데, 일단 적혈구는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나 적혈구는 볼 때마다 그 스카치 캔디 생각나가지고. 스카치 캔디 알아? 그래서 스카치 캔디 생각나가지고. 자, 첫 번째는 저장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장액, 세 번째는 고장액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또? 라고 하면 저장액은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는 거고요. 고장액은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장액은 농도가 이제 비슷한 용액에 넣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야. 그러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이동하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물이 들어가는 물이 있으면 어떤 물도 있다? 나오는 물도 있어요. 왜냐면 물도 분자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하거든. 다만 낮은 농도에 넣었을 때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물이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보다 많아. 그러면은 이 친구가 부피가 어떻게 될까? 부피가 점점 커져.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림 나오면 저장해야겠는 거야.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오르다가 너무 부풀어 오르다 보면 어떻게 되기도 하게? 터져요. 그래서 터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하냐? 요거를 용혈 현상이라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주사기에 중류수 담아가지고 혈액에 넣으면 돼. 그건 죽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하는 거죠. 설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렌즈 끼는 사람들 식염수 해야 되잖아. 렌즈 식염수들 물론 묻으라면 빡빡하지 않아? 그러니까 빡빡해지. 렌즈가 건조해지는 거야. 물 다 뺏겨가지고. 그래서 저장해. 자, 그러면 이제 등장액은 농도가 비슷해. 그러면 들어가는 물 분자랑 나오는 물 분자의 숫자가 비슷해요. 이게 여기서 근데 말장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물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이 계속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다만 부피가 뭐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럼 고장액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오히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들어가는 물보다 많아.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찌글찌글해지거든요. 잘 표시를 못하겠어. 이제 찌글찌글해져서 오히려 얘는 뭐가 줄어든다? 부피가 이제 줄어든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적혈구는 무슨 세포의 대표로 나온 거냐면 동물 대표로 나온 거지. 그래서 적혈구는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세포는 그냥 식물세포네. 자, 식물세포의 경우 조금 그림 옆으로 그릴게. 식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가 부풀던 말던 부피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될수록 되도록 하는 세포 소기관이 밖에 있는데 이거 이름 뭐라고 하더라? 세포벽이야. 그러니까 세포벽 같은 경우에는 세장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엉성한데 단단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세포벽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똑같이 저장액에 넣고, 그 다음에 얘도 등장액에 넣고, 얘는 고장액에 줄게요. 자, 그러면 이따 고장액 먼저. 그러면 바깥쪽에 농도가 높고 안에가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똑같이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들어가는 물이 적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빠져나가는 물이 많거든? 그러면 세포가 부피가 줄어드는데 이거는 이제 철근 같은 느낌이라서 안쪽에 세포 자체가 찌그러들어요.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세포가 안에서 찌그러들어가지고 어쨌든 부피가 뭐 하는 거 맞음?
부피가 이제 줄어들면서 지금 세포막이랑 세포벽이랑 어떻게 돼버렸니? 분리됐지. 세포막이랑 그 다음에 세포벽이 분리가 되는데 거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다시 세포가 부피가 줄어들면서 세포막이랑 세포벽이랑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원형질 분리. 됐어? 원형질 분리. 그러니까 이 틀은 그대로 있는 거야. 세포벽은 그대로. 그럼 등장액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물의 양이랑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아서 얘는 이제 아까랑 똑같이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세포벽이랑 세포막이랑 이런 식으로 잘 붙어있는 상황. 요게 이제 등장액. 자, 그럼 이제 저장액을 넣게 되면 이 경우는 들어가는 물의 양이 나가는 물의 양보다 훨씬 많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물이 들어서 빵빵해져서 부피가 커지는데 밖에 세포벽이 땅땅하게 있기 때문에 터지진 않아. 이해 갔어? 그래서 부피가 커지지만 얘처럼 터지진 않는다. 요거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얘가 팽윤 상태야. 그래서 이게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어쨌든 물 자체가 세포막을 경계로 전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건 맞지만 약간 양상이 다른 이유가 이 친구는 뭐가 없고요. 얘는 세포벽이 없고요. 이 친구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들은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피가 커지고 줄어들었을 때의 모습은 그렇게 똑같지는 않다. 잘 알겠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 거기 그림에도 그 양파 표피세포 쓴 거 해가지고 그림 나와 있는데 지금 적혀있고 봐봐요.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더니 부피가 오르죠? 들어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세포암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었더니 물이 빠져나가서 세포 부피가 작아져서 얘가 모양이 좀 찌그러든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세포도 보시면 지금 저농도 용액에 넣었을 때는 이게 지금 물이 많이 들어와서 세포가 빵빵해졌지. 세포가 빵빵. 근데 이제 같은 용액에 넣었을 때는 괜찮고 고농도 용액에 넣었더니 지금 보세요. 지금 세포벽이랑 세포막이 분리가 됐죠. 물이 빠져나가는 물이 많아 부피가 줄어들어서 그래. 그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이제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물의 이동 얘기 계속 나오시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셔라? 삼투라고 생각하셔라. 참고로 탐구자료창 그래서 지금 적양파의 표피를 주로 쓰는데 여러분 적양파 표피를 쓰는 이유는 이 친구는 색깔이 있어가지고 염색을 안 해도 된다는 아주 편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적양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여러분 집에서 해보셔도 되겠다. 그 왼쪽 그림 잠깐 봐볼래? 왼쪽에 이거 계란 노른자로 하셔도 되는데 계란 노른자 있잖아. 계란 노른자를 소금물에 넣었을 때랑 증류술에 넣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 증류술에 넣었을 때는 계란이 물을 흡수해서 빵빵해져 가지고 가라앉아. 근데 만약에 이제 10% 소금물에 넣게 되면 지금 이 경우에는 B에서는 물이 빠져나가서 오히려 물의 양이 줄어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크기가 더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삼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의 이동은 주로 어디서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 삼투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92쪽 오셨어. 자, 요거 192쪽 한번 해봐. 192쪽은 한번 해봐. 자, 해볼까요, 여러분? 자, 그래도 생물이 났습니다. 생물이 났습니다. 자, 거기 일단 1번. 자, 빈칸 먼저. 자, 세포막 구조는 인지질 이중증의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유동성이 있다. 자, 2번 선택적 투과성. 3번에 확산. 자, 그래서 4번에 인지질 이중증을 통한 확산. 5번은 막단백질. 5번 막단백질. 6번에 삼투. 그래서 삼투에서 핵심은 물이 이동한다는 거. 자, 그래서 7번에 많아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 그 다음에 같은 용액은 같아서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9번에 적어져서 부피가 작아진다. 부피가 작아진다. 자, 1번 A는 단백질 혹은 막단백질, B는 인지질. 그 다음에 2번에 2번에 OOX 조심하고 고정 아닙니다. 유동성 있어요. 고정 아니라 유동성 있는 거 조심.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 같은 형식 둘 다 확산이라고 하고, A 같은 경우에는 뭐 산소, 이산화탄소, 뭐 지방산, 글리세롤 등등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포도당, 아미노산,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등등등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에 보시면 물이 A에서 B로 이동하기 때문에 B가 높아지고 A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1번. A에서 B 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번에 많다. 2번에 A는 낮아지고 B는 높아진다. A는 낮아지고 B는 높아진다. 차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1번, 6번에 3투, 6번에 1번에 5, 2번에 X, 3번에 5. 5X. 2번에 왜 X냐면, 용액이 넣었더니 적혈구가 부풀어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바깥쪽이 저농도, 안쪽이 고농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용액 X는 적혈구 안보다 농도가 낮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5가 되는 거야. 여기 질문하고 싶은 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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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다들 저기 그러면 195쪽에 195쪽에 2번, 4번 하고 넘어갈게. 자, 195쪽에 2번, 4번 한번 해볼래? 그래서 2번 잠깐 봐봐. 2번 같은 거는 개수를 좀 보면 좋아. 그러니까 어차피 저게 A, B가 엽록체 라이보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는 뭐만의 성질이요? 이거는 엽록체만의 성질은 엽록체가 뭔지 모르지. 근데 이제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거는 전부 다 식물세포 존재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봐라. 얘는 X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여기 X 있고 여기 X 있으니까 요게 당연히 뭐여야요? 요게 니은이어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하나씩 제껴가야 돼. 요렇게. 그래서 요거 니은은 다 동그라미. 니은은 이제 다 동그라미. 자, 니은은 다 동그라미 되고 그 다음에 합성된 단백질을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건 누구만의 특징이지? 이거는 소포체만의 특징이니까 이거는 소포체에서 X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소포체에서 X가 나오면 안 되는, 이건 소포체에서 X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억이 X니까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얘는 디귿일 수밖에 없지. 됐어? 얘가 디귿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가 디귿. 얘가 그래서 동그라미 나와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기억이 포도당 합성한다는데, 포도당을 합성하는 건 뭐만의 특징이니까? 엽록체만의 특징이니까 XX 얘 동그라미 되겠지. 얘가 누가 되겠어? 얘가 엽록체고 얘 라이보솜인가? 얘가 라이보솜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쟤는 디귿이 여기서는 다 XX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런 거 풀 때 이거 계속 가로 세로 보면서 풀어야 돼. 아니면 개수를 세던지. 이게 그러니까 생명과학이죠. 생명과학 수능 학평은 항상 다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에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얘도 보기지. 모두 골라라.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보기 보시면 기억의 A에서 A는 라이보솜 맞는데 고쳐. 단백질 합성이야.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 기본 단위체. 그래서 아미노산은 여러분 드셔야 되고요. 합성되는 건 단백질. 그 다음에 A, B, C는 모두 동그라미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B는 엽록체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야겠지? 그래서 그래서 산소를 방출하고 뭐를 흡수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가 돼야 돼.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런 유형이 약하네. 일단 가는 부피가 일정한 거고요. 자, 그 나는 지금 X에 넣었을 때는 들어간 물이 많아, 나간 물이 많아? 이 경우에는 지금 빠져나간 물이 더 많은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X는 저 농도예요. 얘는 지금 빠져나간 물이 많은 거죠. 그래서 X가 무슨 농도예요? 고농도예요. 물은 항상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거든요. 이 경우는 지금 들어온 물이 많아서 여기 F 빵빵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저농도 물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용액의 설탕 농도는 X가 Y보다 높다는 맞고, 그래서 물은 항상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단
그 세포막이 있을 때 그거 조심해. 그 다음에 가를 x에 넣었을 때 지금 세포막이랑 세포가 분리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고치자. 설탕 이동 못합니다. 뭐가 증가하는 거지? 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막을 이제 자유롭게 조금 이동하는 물이 분자가 좀 작기 때문에 물이다. 그 답은 몇 번? 답은 3번. 자, 일단 여기 이제 160쪽은 여기가 힘과 관한 거야. 힘. 힘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이게 물체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가속도는 했니? 그러면? 오케이. 자, 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체 간의 상호작용.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지구랑 달이랑 같이 움직이지. 왜 움직여? 그러니까 달이랑 지구가 서로 뭐 하니까? 당기니까. 그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힘으로 묶여 있는 모임을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도 역학적 시스템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지구에 붙어 있어? 중력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속해 있는 거게? 역학적 시스템에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힘이라고 하는 게 물체 간에 작용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으로 묶여져 있는 시스템을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잠깐 정리 좀 해보자.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쁘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럼 뭐 그냥 가자. 그래서 힘은 그래서 물체 간의 상호작용인데 두 가지를 바꿔. 얘는 두 가지를 바꾸는 원인인데 첫 번째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야지 뭐 이 친구는 모양을 바꾸는 원인이고요.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얘는 뭐를 바꾸는 원인이기도 하게. 운동 상태를 바꾸는 원인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 상태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 운동 상태를 두 글자로 속도라고 해. 자, 그럼 운동 상태를 내가 두 개를 풀어서 쓰면 뭐라고 하게? 속력이랑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달려가고 있어. 근데 나의 속력이 빨라져. 그럼 내가 운동 상태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정지하다가 이렇게 움직여. 그럼 뭐가 바뀌고 있는 거게? 운동 상태가 바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모양은 버리시고요. 일단 기억하실 거 힘이 작용하면 방향이 바뀌든지 속력이 바뀌든지 뭐 하든지 둘 다 바뀌든지 이해 갔어? 방향이 바뀌든지 둘 다 바뀌든지 이제 속력이 바뀌든지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지? 힘의 단위 사람 이름인데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있는다. 좋아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체의 상호작용. 그래서 여기서 전혀 관심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1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1kg 곱하기 m/s 제곱인데 요게 1뉴턴의 정의야. 이거는 1뉴턴의 힘을 가하면 1kg의 물체의 속도가 몇 m/s씩 바뀐다. 1m/s씩 안 썼다. 1초마다 1m/s씩 변한다라고 하는 뜻이야. 그래서 어쨌든 힘이 작용하면 핵심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 속도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런 속도, 그래서 물체가 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뭐라고 하게? 결국은 이렇게 설명하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하게? 가속도라고 해요. 가속도. 그러면 가속도는 더해지는 거야. 뭐가? 속도가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는 1초간의 속도 변화량 요걸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속도 식이 왼쪽에 있나?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이게 1초간의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분모의 시간 그 다음 분자에 못 쓰면 되게 속도 변화량이야. 자, 그러면 속도 변화량 변하면 처음 거에서 낮은 거 빼는 거게, 낮은 거에서 처음 거 빼는 거게? 낮은 거에서 처음 거 빼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는 낮은 속도에서 무슨 속도를 빼고 처음 속도를 빼고 요거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 이제 가속도예요. 그래서
단위는 얘가 미터 퍼 세컨드고 얘가 세컨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게?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야. 자, 요 물체가 2m per second로 움직이고 있었어. 자,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힘을 가했더니 어느 시간 지나니까 이 녀석이 속력이 10m per second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데 걸릴 시간이 2초. 자, 그럼 가속도 어떻게 계산하면 되게? 가속도는 분모에 얼마? 2 집어넣으시고 분자는 얼마에서 얼마 빼? 10에서 2를 빼고 그럼 계산하면 4. 그러면 4m per second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해 갔어? 그러니까 1초당 대략 몇 미터씩 빨라진다? 4m per second씩 빨라진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그럼 가속도가 음수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게요? 느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수가 나오면 느려진다, 빨라진다. 그래서 가속도에서 핵심은 무슨 변화량이다? 얘는 속도 변화량이야. 그래서 속도가 변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뉴턴 법칙까지 해. 말아. 뭐가요? 아니, 지금 뉴턴 법칙을 살짝 해. 말아. 뉴턴은 이 법칙까지만 할게. 이 법칙까지만 할게. 그래서 이 법칙만 할게. 관성어 좀 뒤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그 얘네들 관계를 어떻게 관련해 주시면 이렇게 관련해 줘야 돼. 그러면, 자, 물체가, 왜냐면 너네 거 확인해야 될 것 같아. 물체의 속도 변화량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축구공을 찰 건데 그 친구가 속도가 빨리 변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찰 거야? 힘을 세게 쳐. 그렇지. 첫 번째는 뭐를 세게 차라. 힘을 세게 차면 돼. 됐어? 두 번째는 공이 가벼워야지 속도가 빨리 변할까? 느려야지 속도가 빨리 변할까? 가벼워야지. 질량이 어떨수록 좋게? 질량이 작을수록 좋거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바꾸면, 자, 물체의 속도 변화량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쓸 수 있어? 가속도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가속도를 크게 하려면 뭐는 세게? 힘은 세게. 즉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질량은 어떻게? 작게. 무슨 관계? 반비례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가속도를 크게 하려면 작용하는 힘은 크게, 뭐는 작게, 질량은 작게. 요게 뉴턴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가속도는 뭐분의 뭐로 계산한다?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합니다. 이거는 알아두면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왜 중력과 속도를 R제곱분의 GM으로 썼는지를 증명해 드릴 수 있죠. 그거 쓴 거 맞지?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왜 R분의 GM, R제곱분의 GM이야? 막, 아유, 진짜, 선생님. 남자, 여자야? 아하. 잘생겼어? 예. 뭐가요? 아니, 선생님 잘생겼냐고 물어본 거야. 누가 누구 쌤이요? 물리 선생님.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아니, 할아버지도 잘생겼을 수도 있지. 글쎄 그 수업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뉴턴 얘기하시다가 사과하고 생각나는 거 3가지 말하셨어요. 사과하면 생각나는 거. 사과, 애플, 뉴턴. 그 애플이랑 뭐. 응? 네, 그 산업자이기도 하고. 아이폰. 아이폰은 애플은 하나로 쳐야지. 또 하나 있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 그럼 계시던 분이 아닌가? 아니구나. 아니다. 아니, 옛날에. 그래. 어쨌든 사과, 애플.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힘이 여러 종류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의 힘이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힘이 무슨 힘? 중력이에요. 다른 말로 무슨 힘이라고 하기도 만유인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중력은 무거울 중자야. 자, 어떤 물체가 질량이 있는 물체가 서로 뭐하는 힘?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질량이 있어야 돼요. 질량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저 사이에도 중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 왜 안 끌려가? 우리 너무 가벼우니까. 됐어? 우리 너무 가벼우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 중력. 그러면 질문할게. 그러면 A 물체가 있고 B 물체가 있어. 그럼 얘네들이 가까울수록 중력이 클까? 멀수록 중력이 클까?
당연히 가까울수록 크지 않겠어?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니까 가까울수록 크겠지. 근데 이거를 뉴턴이 하신 거는 이거를 이제 법칙화를 시킨 거야. 그래서 얘네들 거리를 이렇게 놨었을 때 중력의 크기를 크게 하려면 첫 번째 뭐는 가까워야 되더라. 거리가 작을수록 중력이 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가 크더라? 중력이 크더라. 그 다음에 우리 질량을 보통 m이라고 쓰는 게 매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이 친구 질량이 스몰 m이라고 가면 얘도 무거울수록 좋고 얘도 무거울수록 중력이 크더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두 물체의 뭐가 클수록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크더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걸 문자화한다. 이 다음 우리가 중력은 힘은 영어로 force라고 써요. 오형식 동사예요. 사역동사. 사역동사. 자, 근데 문제는 거리에 반비례하진 않아. 거리가 2분의 1배 되면 중력이 2배 되진 않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 그래서 분모에 못 쓰게 거리 제곱. 됐어? 그 다음에 분자에는 두 물체의 질량의 뭐에 비례? 곱에 비례.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는을 쓰려면 비례상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뉴턴이 찾은 비례상수가 요 g예요, g.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중요하지 하나도 안 중요해. 요거 무슨 상수? 만유인력 상수거든. 이거는 그래서 단위 맞추려고서 이제 는값이 만유인력 상수인데 얘가 값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력의 크기는 뭐 할수록 크고 거리가 가깝고 질량이 뭐 할수록 크다? 크면 클수록 크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거. 그럼 여기서 A가 B를 당기고 B도 A를 당기는데 질문, B가 A를 당기는 힘이 클까? A가 B를 당기는 힘이 클까? A가 B를 당기는 요 힘이 크다? 자, 그러면 한번 더 헷갈리는 예시를 드릴게요. 자, 갑시다. 자, 여러분이 지금 물구나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 들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크겠어? 지구가 여러분을 당기는 힘이 크겠어? 그럴 것 같죠? 근데 얘네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힘은 물체 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벽을 때리면 벽도 아프지만 나도 아프거든? 때리는 힘의 세기는 어떤 거게? 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거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근데 이건 그럴 수 있어. 근데 왜 사람이 끌려가? 힘의 크기 똑같다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N으로 당기면 얘도 서로 신단에 왜 3에 끌려가냐면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게 속도 변화지 힘은 똑같은데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가 커. 속도 변화가 커. 더 많이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똑같이 질문할게. 달이 지구를 당겨. 지구도 달을 당겨. 누가 당기는 힘이 커?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지구가 안 움직이고 달이 움직여? 달이 질량이 작아서 가속도가 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힘이 같았을 때는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가 더 잘 변해.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예시 하나만 더. 선생님이 꼬맹이를 밀었어. 꼬맹이가 나보다 새털처럼 가벼워. 자, 그럼 내가 꼬맹이를 미는 힘이 커? 꼬맹이가 나를 미는 힘이 커? 똑같은 거야. 근데 왜 꼬맹이가 날아가? 얘가 질량이 작으니까. 요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요렇게 서로 당겼을 때 B가 A를 당기는 힘을 F라고 하면 A가 B를 당기는 힘도 얼마가 되는데? F가 돼야 돼. 크기는 같고 방향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이거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하고서 그냥 하면 안 돼요. 그 애들이 그렇지 않아도 물리는 물려하는데 그래서 이게 물리는 변태 같죠. 자, 그래서 결국은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우주로 날아갈 거야? 여러분 우주로 날아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중력을 얘기할 때는 어디 근처의 중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지표 근처에서의 중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됐니? 잠깐 조명한데 자리 봐. 자, 그래서 여기가 지구가 있고 자, 여기 이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친구는 질량이 m이고 이 친구는 질량이 라지 m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지구의 질량이 물론 퍼져 있겠지만 저렇게 생각하면 생각하기 힘들어서 지구의 이 모든 질량이 다 어디에 뭉쳐 있다고 생각하게? 중앙에 뭉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중앙에 이제 뭉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구 뭐가 되는 거야? 지구 반지름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자, 지구가 사람을 당기는 힘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여기 왼쪽에 식이 있지? 여기 왼쪽에 식이 있지? 어떻게? 자, 이 사람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만유력 상수 뭐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거리 제곱하면 얼마 나와? R 제곱. 됐어? 그 다음에 지구 질량, 그 다음에 누구 질량? 나 질량. 요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문제는 요 식을 변형을 하면 우리가 힘은 질량 곱하기 뭐로 계산할 수 있거든.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뭐로 계산할 수 있거든. 가속도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 빼고 얘네들을 다 뭐로 묶을 수 있어? 가속도로 묶을 수 있는 거야. 요걸 무슨 가속도라고 하게? 요게 중력 가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문자가 뭐라고 쓰나? G라고 쓰는 거지. 이해 갔어? 그래서 왜 목성이 지구에서보다 중력이 크게? 질량이 크니까. 됐어? 달이 왜 지구보다 중력이 작게? 질량이 작으니까. 됐니? 그래서 보통 요거는 대략 어느 정도 값을 가진다? 얘는 9.8 m/s 제곱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실험하면 저 값이 거의 일정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지구가 둥근데 지구가 어떻게 둥글어? 지구가 요렇게 둥그니 요렇게 둥그니? 약간 오버 좀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북극이야. 자, 여기가 북극이야. 자, 지구 어떻게 둥글어? 에이, 이거는 이쪽? 이쪽? 내가 연기 잘 못하네. 왼쪽, 오른쪽. 힌트는 그렇죠. 오른쪽이어야죠. 돌고 있으니까 지구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몸무게 잴 때는 극지방에서 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반지름이 짧아. 알지? 몸무게를 잴 때는 어디서 재라? 적도지방에서 재야 되는 거야. 적도지방에서 재면 체중이 덜 나가. 여러분 이제 일본여행에 가면 체중이 덜 나갈 거고요. 만약에 러시아여행에 가면 체중이 더 나가겠죠. 약간 오버해서 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아니 이 설명을 좀 해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게.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 이런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500N이야? 지구가 너를 500N으로 당겨?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중력의 크기가 무게이라면 자, 위에 거 식을 썼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무게 영어로 뭐라고 써? 웨이트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게? 질량이랑 뭐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속도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게는 뭐 곱하기? 질량 곱하기 뭐로 곱하시면 된다? 중력, 가속도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제 무게는 이제 mg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는 이제 mg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그래서 중력의 크기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고 무게라고 하고 무게는 mg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여러분이 몇 킬로그램이야? 1kg이야. 그럼 중력 가속도 몇 뉴턴? 미안. 9.8 m/s 제곱. 귀찮아. 10으로 가자. 자, 10m/s 제곱. 그럼 몇 뉴턴이 되는 거야? 무게는 60뉴턴. 10뉴턴. 제가 머리에서 딴 거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됐어. 10뉴턴.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 여러분이 60kg이면 몇 뉴턴? 600뉴턴. 이렇게 가면 돼. 됐니? 근데 조심하실 거는 여기서 뭐냐면 원래는 그러면 지구에서 멀어지는 중력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되는 게 원칙이야. 원칙인데 문제는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6,400km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한 100m 높이 올라가면 높이가 높아지는 건가? 그렇게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져서 무게가 줄어드는 건 맞긴 한데, 문제는 저 반지름에 비해서 여러분이 너무 높은 곳까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무게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데, 얘는 어디 근처에서는 그냥 일정하다고 푸셔라. 지표 근처에서는 뭐하다고 푸셔라. 일정하다고 푸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줘야 돼? 저 우주까지 가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지표 근처의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무게라고 하고, 무게는 어떻게 계산하셔라? 질량 곱하기 뭐? 중력, 가속도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해줘야 돼? 방향. 중력 방향. 중력 방향은 아래 방향이라고 하면 절대 안 돼. 무슨 방향? 아래 방향이라고 하면 큰일 나. 연직 무슨 방향? 아래 방향이야. 혹은 뭐라고 해야 돼?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혹시 연직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연직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이거 은근 많은데? 너네 모르는데 안 족하면 안 돼. 연직은 이 방향이 연직이야. 얘를 이렇게 내렸을 때 요렇게 처지죠. 요 방향이 연직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게 건물 건축하는 데 가보면 줄 매달려 있어. 실에다가 추 매달아 놓고 항상 그 연직 방향 얼마인지 체크하거든? 그래서 연직 아래 방향이거나 지구 중심 방향이거나. 자, 그럼 질문할게. 자, 그럼 물체가 이렇게 있고, 자, 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되게 가까워. 엄청 가까워. 자, 이 친구 1kg이야. 자, 일단 중력의 크기는 몇 뉴턴? 9.8뉴턴. 오케이. 자, 방향은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 그렇지. 왼쪽 몇 뉴턴? 9.8뉴턴.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얼마를 고쳐주자? 뭐를 붙여주자? 9.8을 붙여주자. 거기까지 됐어? 그러면 중력의 크기가 장소마다 달라지는 거 이해 가지? 왜냐하면 장소마다 뭐가 달라지겠어요? 요 중력 가속도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중력의 크기는 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장소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장소에 따른 중력의 크기, 요거는 이제 달라지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달의 중력은, 자, 누구 중력의? 얘는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야. 참고로 목성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40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구에서 100뉴턴이면 목성 가면 4000뉴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달에서의 무게는? 자, 어디에서의 무게? 오케이. 지구에서의 무게 몇 분의 몇? 6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질량은? 내가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가벼워진 건 아니잖아. 나의 살이 빠진 건 아니잖아. 그래서 뭐는 변하지 않는다. 질량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지구, 달 가장 식상한 문제 갈게. 그냥 여러분 10으로 해. 자, 지구에서 질량이 30kg인 친구 있어요. 자, 그러면 무게, 요거 한번 계산해봐. 1번, 2번, 3번. 요거 한번 계산해봐. 왼쪽, 오른쪽. 자, 요거. 자, 요거 몇 킬로? 요거는 그대로 30kg이어야 돼. 됐니? 질량은 상관없어. 자, 무게는 몇 뉴턴? 300뉴턴. 자, 달에서는? 그렇지. 달에서는 50뉴턴.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무슨 양이기 때문에, 얘는 물체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질량은 바뀔 이유가 없고요. 무게라고 하는 거는 뭐의 크기이므로?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중력이 달라지면 모두 달라져야 돼. 무게도 달라져야 돼.
거기까지 됐어? 요거는 왜냐면 여러분 생각보다 자유낙하 운동은 계산이 잘 안 나올 거라서 어쨌든 조심할 거는 무게를 바꿀 수는 있으셔야 되긴 해요. 무게를 바꾸실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력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구에 있는 물체들이나 생물체들이 있는 게 뭐 때문에 있는 거야? 중력 때문에 묶여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생각해봐. 중력이 없으면 비가 내려 안 내려? 비가 안 내리지. 물이 안 떨어질 거거든. 중력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운다고 생각해봐. 오면 어떻게 돼? 그치 이렇게 되잖아요. 주스도 안 흘러요. 주스 쏟아도 돼요. 주스 이렇게 쏟으면 어떻게 돼? 막 그래서 막 그런 거 아니야. 공간에 막 주스 이렇게 떠 있는데 막 그걸 빨대로 마시고 막 이런 거 해보고 싶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그 다음에 바람 부는 것도 뭐 때문에? 중력 때문이야. 중력이 없으면 대류가 안 일어나거든요. 대신 중력이 없으면 위아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식물 뿌리가 어떻게 자라게? 식물 뿌리는 중력 방향으로 자라거든. 근데 우주는 중력이 없잖아. 그래서 사방으로 자라. 그 다음에 초 같은 경우도 원래 그게 대류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거라서 초도 모양이 길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중력이 없잖아? 그럼 초 모양도 어떻게 되게? 동그래. 동그래. 그래서 거기 중력에 의한 자연현상 보시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뭐 자연현상, 생명활동 진짜 큰 영향을 되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 눈이 아래로 내리고 번지점프하는 사람이나 차가 떨어지는 것도 중력 때문이고 이제 달이랑 인공위성 지구 그래서 결국은 중력이라고 하는 친구가 없으면 이게 운동 질서가 유지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력으로 묶여있는 물체들이 묶여있는 체계를 뭐라고 한다?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야. 오늘 딱 자유낙하 운동까지만 할게요. 수평 방향 안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은 뭐냐? 이거 중3 때 했지? 지금 일부러 가운데를 안 주고 있는데 자, 자유낙하 운동 하고 싶지 않아. 자, 일단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물체가 주칠까요? 뭐만 받아서 하는 운동? 중력만 받아서 하는 운동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공기 저항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중력만 받아서 하는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야. 근데 자, 여기서 이 자유낙하 운동이 제일 재밌는 점은 이제 가장 헷갈리는 점이기도 한데 지금 이거 이제 하고 지울게. 가속도가 뭐분의 뭐? 질량분의 힘이야. 그러면 만약에 2kg짜리 물체 있으면 무게가 몇 뉴턴이니? 20뉴턴이지? 가속도 계산하면 얼마 나와야 돼? 10 나와야 돼. 그러면 만약에 3kg인 친구야? 무게가 얼마니? 30뉴턴이지? 가속도 얼마가 나와야 돼? 10 나와야 돼. 이 말인즉슨 이 자유낙하 운동은 뭐와 무관하다? 질량과 무관해. 알겠니? 질량과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중력만 받아서 하는 운동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뭐와 무관하다? 질량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요때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 요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지? 중력 가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그냥 가자. 10m per 세컨드 제곱으로 갈게. 그래서 이게 모든 물체가 다 10m per 세컨드씩 이제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인즉슨 1초마다 속력이 얼마씩 증가? 10m per 세컨드씩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거기까지 됐어? 그러면 물체가 그래서 처음에 시간 속력 요렇게 이제 가면 자 시간 속력 가면 처음에 시간 요때 0 그럼 1초 후에 속력 얼마? 10 2초 후에는 20 3초 후에는 30 요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t초 후의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10t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속력이야. 그럼 어떻게 그래프 그리면 돼? 요렇게 그리면 되지? 그러면은 얘가 1, 여기가 얼마? 10. 여기가 2, 여기가 그러면 20.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기울기가 뭘까? 기울기는 지금 보면 얼마 나와? 10 나와 10으로 일정하지?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할 때 기울기는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고요. 됐어? 중력 가속도가 되고 10이니까 중력 가속도가 되고, 그래서 여기 조금 시간 지울게. 그래서 지금 여기가 시간이 t면 여기는 몇 t가 되는 거야? 10t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속력 계산하고 싶어. 속력은 벨로시티라서 V라고 쓰는데 얘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문자로 써줄게. 10t로 계산하시면 돼요. 문자가 어려우시면 몇 t로 외우십시오. 10t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문제 주의할 거는 밑에야. 자, 그럼 혹시 이거 작년의 기억을 좀 떠올려 봐야 돼. 혹시 속력 시간 그래프 밑에 면적이 혹시 뭔지 기억나? 요 속력 시간 그래프 면적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 면적은 뭐에 해당하게? 여기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지? 여기가 면적이 이동거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공식화로 조금 해서 시켜드리면, 만약 공식화가 아니면 그래프 그리세요. 자, 가로가 얼마? t. 세로가 10t지. 됐어? 10t, 그 gt로 쓸게.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야 돼? 가로 곱하기 높이에다가 얼마 해줘야 돼? 2분의 1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동거리는 얼마로 계산하시면 된다? 2분의 1 GT제곱으로 계산하면 돼. 여기는 계산 자체는 그렇게 잘 안 나올 수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여기서 이왕이면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몇 킬로그램짜리? 자, 얘 2kg짜리야. 자, 2kg짜리야. 2kg짜리고, 지금 얘를 무슨 상태에서 떨궈? 정지 상태에서 떨궜더니 5초 후에 바닥에 닿았어요. 5초 후에 바닥에 닿았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그냥 이거 중력 가속도 얼마로 계산? 10m/s 제곱을 계산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초 후 속력. 됐어? 5초 후 속력. 그 다음에 세 번째 5초 동안 뭐한 거리?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한번 계산 한번 해볼래? 중력의 크기, 5초 후 속력, 5초 동안의 이동거리. 요건 한번 계산해볼래? 5초. 이동거리 계산 한번 해볼래? 자, 일단 중력은 쉽죠? 자, 중력의 크기 몇 뉴턴? 쟤는 그냥 몇 뉴턴 계산하시면 돼? 얘는 20뉴턴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5초 후 속력이 10씩 늘어나니까 50m/s. 됐어? 아마 얘가 살짝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나 납득이 안 돼. 그러면 뭐 그리세요? 그래프 그리세요. 그러면 여기가 속력이고 시간이고 그래프 쫙 그렸었을 때 여기가 몇 초? 5초고 그 다음에 여기가 50이면 뭐 구하시면 돼요? 넓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하면 몇 미터 나오니? 125m 나오지?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직관적으로 알기는 얘가 제일 좋기는 해. 직관적으로 알기는. 왜냐면 어차피 이거 그래프는 알고 있으니까. 요거 그래프 알고 있으니까 실은 직관적으로 계산하기는 얘가 제일 낫거든. 직관적으로 계산하기 이게 제일 낫긴 한데 직관적으로 계산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낫긴 하고, 만약에 나 그래프 싫어. 그러면은 뭘 외우면 좋아? 공식 외우면 되지. 공식 외우면 되지. 혹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이동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10 몇 t 제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뭐 넣으시면 돼? 5초 집어넣으시면 얘가 얼마가 나와? 어차피 25가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얼마로 가셔도 돼? 125m라고 계산해도 돼. 됐어? 그러니까 실은 자유낙하 운동 자체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무리가 싫은 거지 뭐. 왜 이렇게 싫어해? 그냥 무리가 싫은 거죠. 사랑해 주세요. 뉴턴 씨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여러분. 알았어요. 아니에요. 자, 그렇게 그래서 계산 살짝 가면은 요렇게 계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조심할 거는 이제 질량이 아까 살짝 설명했지만 이건 항상 언제나 한 번씩은 떨어뜨려서 보게 되는
이 누구 걸로 할까? 누구 걸로 꾸길까? 자, 자,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자리만 미안. 어제 통과했으니까. 자, 이게 빨리 떨어져, 이게 빨리 떨어져. 동시에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져요? 왜 물음표죠? 왜 물음표죠? 이게 동시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뭐와 상관없다고. 질량과 상관없어요. 질량과 상관이 없는데, 으차. 자, 그러면 두 개 떨어뜨릴게요. 뭐가 먼저 떨어져요? 저거요. 그렇지. 근데 얘네 질량 어때야 돼?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으차. 요 친구는 지금 자유낙하 운동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야. 왜? 공기저항이 있잖아. 이해갔어? 그래서 공기저항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공기저항이 있었을 때도 이게 빨리 떨어지느냐 늦게 떨어지느냐의 차이는 뭐와만 상관이 있다? 공기저항을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만 있는 거지 질량이 무겁고 가벼운 거랑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모든 물체는 뭐만 같다면 낙하 높이만 같다면 힘을 받는 시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떨어져야 돼? 동시에 떨어져야 돼. 이유는 중력과 속도가 같기 때문이지. 자, 거기 166쪽에 6문제만 풀어봐. 자, 1번에 1번. 1번에 1번. 1번에 1번. 자, 2번에 2번. 자, 2번에 조금 조심하실 것이 디귿 조심해요. 중력의 크기는 뭐라고 하셔야 돼? 일정하답니다. 일정하다. 물론 가까워지긴 하지만 일정하다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5번. 자, 그래서 3번에 5번. 자, 그 다음에 4번에 3번. 3번 조심하실 게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 가속도라 그러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낙하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속도가 바뀌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야, 이거는 너네들을 무시하는 문제다. 야, 기억은 얼마? 19.6. 얼마씩 증가해야 돼요? 9.8씩. 자, 그래서 니은의 등속 직선 운동 아닙니다. 고칠게요.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인데요. 이 얘기를 안 했네. 자, 등가속도 운동은 무슨 뜻이게? 등 같은 거야. 뭐가? 가속도가. 그래서 가속도가 9.8m/s 제곱으로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 그래서 디귿은 맞고, 답은 몇 번?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6번에, 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력은 다릅니다. A는 49N, B는 9.8N. 자, 하지만 둘 다 가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달한다? 동시에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낙하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속력도 어떻다? 똑같다. 조심할 거는 무게는 누가 큰 게 맞아? A가 큰 게 맞지만 둘 다 가속도가 똑같고 낙하 시간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속력도 어떻게 된다? A랑 B랑 같다가 돼야 돼. 질문할 거 혹시? 2번에. 지구에 있으니까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죠. 매달려 있어도 작용하죠. 이게 그냥 잡고 있는 힘이 클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생각해 내가 암벽 등반을 해서 이렇게 잡고 있어. 그건 중력 작용이 안 작용해? 작용하지. 거기 중력 안 작용하면 놔도 돼. 중력이 여기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뭐가 작용해? 무조건 중력. 중력권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움직이던 뭐 정지해 있던 중력은 항상 작용하는데 떨어지는 경우 빨라지는 경우 바닥에 붙어 있으면 바뀔 이유가 없다가 되겠지. 그렇게